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흥지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담을 실제로 함에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입지를 하시고 상황에 따라 변형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오셨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바꾸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시면 상담 일지를 쓰면서 내가 이번에는 뭘 빠뜨렸구나, 내가 이번에는 이런 걸 정말 잘했구나 라면서 뒤돌아보시면서 계속 습관 교정을 해나가시고, 이 프로세스를 익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환자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포, 그러니까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실시합니다. 환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 단계에서 알게 되죠. 이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에서는 이제 간단한 스몰 토킹, 그러니까 뭐 날씨에 대한 이야기나 이제 오는데 힘들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옷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 무거운 치료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께 이렇게 너무 가벼운 얘기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나가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치료 과정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치 치료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하면 충치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자기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드리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원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해결책의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자와 치료 계획을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에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면 바로 클로징으로 들어가면은 끝이 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이 고민을 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서 저희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징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절 사유가 없으면 사실 6단계가 되고요. 거절 사유가 있다면 7단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 과정, 7단계 전 과정을 머릿속에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몰 토킹, 아이스 브레이킹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상담실에 들어가기 전에 꼭 차트를 다 읽고 들어가요. 차트를 보면 참 할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진표를 꼭 봤는데요. 문진표를 종이로 받는 병원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으로 받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환자한테 사전 정보를 많이 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그 상담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단초, 바로 문진표와 차트 안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차트를 쭉 훑어보는데요. 주소를 먼저 봐요. 주소를 봤더니 집 주소가 이 근처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를 왔을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직장이 여기여서 이쪽으로 온 건지, 그렇다고 하면은 치과 치료를 할 때 계속해서 다닐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집이 저 먼 곳인데 잠깐 오늘 출장 때문에 들린 건지, 어차피 올 수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치과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를 알아내게 되고요. 또 주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치과 주변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뭐 아파트가 있고 어떤 주택이 있는지는 대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주소를 봤더니 되게 고급 아파트나 고급 주택에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알아냈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담을 할 때 비용적인 면에서 좀 참고를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뭐 때문에 내원을 했는지. 그러니까 CC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얘기를 막 하게 되면 사실 그 얘기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CC에 대한 답변을 주고 다른 걸 원할 경우에 또 다른 정보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환자마다 좀 정말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딱 CC, 불편한 것만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차피 옮기
김에 다른 것들 다 같이 검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혹은 그냥 아프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와서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항상 성실하게 구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인지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불편한 부위만 하고 싶다고 해서 치과에 내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환자가 원하는 거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환자는 이걸 하려고 왔는데 자꾸 의료진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다른 것들도 하기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환자가 불편한 것만 치료하고 싶다고 왔을 때 먼저 불편한 거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다 해드렸는데 치과에 온 김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검진을 해보니까 여기도 정말 치료를 빨리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설명은 좀 해드릴까요? 라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처음에보다는 훨씬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줄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앞에서 치료가 만족을 했다면 다른 것들도 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체를 다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환자는 아픈 것도 치료를 안 하고 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C만 하길 원하는 사람과 전체를 다 하길 원하는 사람을 꼭 파악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치과를 어떻게 알고 내원을 하셨는지 아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소개로 오신 경우에는 어떤 분 소개로 오셨는지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시는 게 좋겠죠. 저는 어떤 분 소개로 오셨다라고 하면 그분의 차트를 꼭 먼저 봐요. 차트에서 어떤 정보를 알아내야 할까요? 네, 소개시켜준 분이 어떤 진료를 했는지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이분을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차트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새로 오신 분한테 가서 그분 소개로 오셨군요. 그분 임플란트 치료 진짜 잘 받고 가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저희가 소개로 오셨으니까 더 잘해드려야겠네요. 더 배려해드려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꼭 아는 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소개시켜준 그 환자분의 차트를 볼 때 뭐가 정말 중요할까요? 바로 비용이에요. 비용을 얼마 정도 할인을 해드렸는지 어떤 조건으로 치료를 받게 해드렸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유는 이분은 소개를 시켜주실 때 나는 얼마인데 뭐 얼마에 해줬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실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분보다 많이 해드려도 문제가 되고 조금 해드려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많이 해드리면은 그분이 서운해 하실 거고 왜 나는 조금 해주고 그 친구 많이 해주냐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온 환자분은 나를 소개시켜준 분은 이만큼 해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 라고 반대로 서운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시켜준 분의 차트 진료 계획을 꼭 확인을 하셔서 치료 비용에 대한 DC율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어떤 걸 받았는지 그런 것들 꼭 알고서 상담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내원 경로 중에는 이 소개 외에 인터넷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나가다가 뭐 간판, 뭐 광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 환자분들께 꼭 그때 어필을 한번 해요. 저희 인터넷 보고 오셨다고요? 혹시 뭐라고 검색하셨어요? 그러시구나. 저희 병원은 사실은 소개 환자가 굉장히 많으셔서 인터넷 환자는 별로 없는데 되게 운 좋게 좋은 병원을 찾아오셨네요. 저희 치과 원장님께서 정말 진료 잘하시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다 온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간판을 보고 왔다고 해도 간판을 보고 오셨어요? 너무 저희가 인연이네요. 사실 저희 병원은 그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기는 한데 저희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소개로 오신 분들만큼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막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을 해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지고 환자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여기는 소개로 많이 오는 병원이구나. 그렇다면은 진료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초반부터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정말 치과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사보험에 가입하셨는지 그 여부를 물어봐서요. 때로는 그 사보험을 잘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환자분들이 보장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 들기는 했는데 이거 다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물어보시면서 가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건 좀 뭐 보장
보장이 되는 건지 확실히 뭐 알고 계시나요? 이러면서 환자분한테 제가 이 부분은 좀 잘 체크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겨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면 환자분은 여기에서는 나를 잘 챙겨주겠구나, 내가 잘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치아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도 사전에 꼭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원을 했을 때 봤더니 보호자랑 같이 온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꼭 차트에 작성을 해주시면은 상담을 할 때 이분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보호자분을 모셔서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빠뜨리지 않고 같이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꼭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신질환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계열의 약을 드시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야겠고,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면 어떤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지, 그리고 당이나 혈압은 잘 조절이 되시는지, 이런 것들 전신질환은 미리 체크를 해야 당일날 혹시라도 약을 끊고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바로 치료를 했다거나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앞에서도 체크하고 원장님께서도 체크를 하시겠지만 상담자분도 이 점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과거의 치과 치료의 경험이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체크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내가 안 좋았던 기억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인지하시고, 예를 들어서 치과 마취가 너무 아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치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무통 마취를 하고 있고 3단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환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취가 이렇게 안 아픈 병원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절 사유를 계속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바로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인사를 드려요. 명함을 이제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흥치과의 상담실장 윤주혜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편안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갖는 거죠. 집이 근처세요? 그러시구나. 오는데 힘들지는 않으셨고요. 주차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 주소를 보니까 댁이 근처가 아니시던데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직장이 이 근처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평일인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너무 아파서 이번에 빼주셨군요. 그러면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여러 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야간 진료나 토요일은 가능하세요? 출근 안 하셔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치료받는 데는 전혀 시간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이렇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 좀 불편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오셨어요? 못 오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원장님이 앞서서 진단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원장님이 이미 나간 상태이시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다 이해가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환자가 대답을 하겠죠. 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너무 설명 잘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맞아요. 원장님이 치료하실 때도 되게 섬세하고 친절하시다고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소개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요, 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말이 너무 빠르셔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요. 저희 원장님이 좀 진료도 정말 빠르신데 말이 좀 빠르신 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치료는 잘하세요.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불편한 부위나 어떤 부분적으로만 치료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치료를 다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니즈를 물어봅니다. 그럼 환자가 이야기를 하겠죠. 또 물어보죠. 최근에 치과에 가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설명이 좀 처음이시겠네요? 네, 그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사실 알아본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혹시 거기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임플란트의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설명 들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환자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좀 해드리죠. 그리고 치료를 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임플란트를 몇 개 심고 싶다, 교정은 어떤 장치로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니즈를 미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이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 그 결정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분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치료를 이분이 저희한테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혹시 치료를 하게 되시면 뭐 어떤 거부터 치료를 하고 싶으세요? 라면서 당연히 치료를 여기서 한다고 가정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초반에 던지면서 이분이 머릿속에 어떤 치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스스로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구나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바로 치료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충치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단계 충치는 이렇게 치료를 하고 2단계 충치는 이렇게 치료하고 3단계 충치는 신경 치료하고 씌우고 4단계에는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충치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설명을 이제 드리는데요. 서비컬 어브레이전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의 어떤 상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단계는 이런 상태인데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렇게 깊게 파여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 가서도 이제 심각함을 인지를 못하신 경우에는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이가 딱 깨지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살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감을 좀 조성을 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를 빼놓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죠. 그래서 이분도 치아를 빼놓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치아가 움직여서 그 자리에 제대로 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두시면 안 된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두셨다가는 치아가 다 치열이 무너지면서 나중에 막상 치료하려고 할 때 또 마주보는 치아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이익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손실이 두려워서 손실을 내가 입기 싫어가지고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정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상담 마스터 결제를 하실 때 마감 인원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사기 싫으니까,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이 안에 싼 가격으로 이 시간에 못 들어가서 강의를 놓칠까봐,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지 못할까봐 막 서두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제 확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점 때문에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은 나는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잃게 되고 통증도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공포가 좀 있어야 사람들은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저는 진행을 하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해드리는 과정은 제가 뒤쪽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 해보시는 경우도 많고, 또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 다른 재료도 다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좀 만져보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 모형이 여러분들 치과에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면 임플란트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제 임플란트보다 훨씬 키워놓은 거지만 구조를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먼저 뿌리를 이렇게 심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뼈랑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치아처럼 딱 뼈랑 붙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본을 떠서 위에 이렇게 기둥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나사를 이렇게 조여드리죠. 그러면 임플란트 기둥과
이 뿌리는 나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는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오래 쓰실 수가 있고 그만큼 뼈도 좋으셔야겠죠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윗부분은 이제 식사를 하시고 쓰시다가 보면 닳는다거나 뭐 혹시라도 깨져나가신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리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이제 뼈가 녹거나 하면은 이건 어떻게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는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뼈 이식을 할 때 정상적인 분의 뼈 이식이 필요 없는 분의 엑스레이야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한 분의 엑스레이를 비교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뼈가 하얀 게 뼈고 이쪽에 거먹해 보이는 거는 이제 콧구멍과 연결된 어떤 동굴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빈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은 뼈가 없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요. 먼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를 빼고 치아 주변의 뼈가 건강해서 바로 임플란트 심어드렸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쪽 주변이 하얗게 보이시죠? 여기는 뼈가 이제 충분하고 길이라든지 이 폭경이나 이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얀 부분을 따라가 볼까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남은 뼈가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빼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이 이제 상악동이라는 아까 그 동굴 같은 공간이 점점 처지면서 이렇게 뼈가 점점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너무 얕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가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고 흔들거려서 빠지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오래 쓰시기 위해서는 이 집안이 탄탄해야 되고 이 집안에 해당되는 이제 뼈를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풀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뼈인데 인공뼈를 이식을 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심고 지금은 잘 쓰시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치료 과정을 브리핑을 다 해드렸다면 환자의 머릿속에는 아 이제 치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인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3단계 본인의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우셨던 대화 스킬을 모조리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질문을 통해서 이분이 이야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극대화하고 치료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잘 있다가도 거기 병원 너무 급여 낮은 것 같은데? 거기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왜 친구들이 많은데 난 적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문제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문제를 끌어내면서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번외의 얘기지만 실장님들께서 이제 정기적인 그 직원 관리 상담을 하실 때 면담이라고 하죠. 면담을 할 때 어떤 실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랑 면담만 하고 나면 직원들이 이제 얼마 안 있다 그만두는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질문을 할 때도 이렇게 문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건 뭐냐, 내가 더 도와줄 건 뭐냐, 뭘 하고 싶냐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실장님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실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뭐 힘든 거 없어? 뭐 혹시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답변 역시 자꾸 문제를 극대화시키면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가도 그 면담이 끝나고 나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때부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질문을 던지는 거는 이런 상황에는 참 좋지만 직원들 면담을 할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할 때 환자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느끼고 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문제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사실 식사가 되게 힘들어 보이죠. 어떻게 지금까지 식사를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도 그 작은 어금니가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로 어떻게 오물오물 드셨을 거예요. 정말 딱딱한 건 못 드시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음식은 드셨을 거고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어금니가 없으신데 혹시 뭐 갈비라든지 총각김치 이런 거는 어떻게 드셨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딱딱한 거는 드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가 잇몸이 이렇게 닿아서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냄새가 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혹시 차가운 거는 드실 수 있으세요? 뜨거운 거는 드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일어날 법한 얘기들을 던져서 불편감을 더 극대화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교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앞니가 교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본인은 이제 그 상담할 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평상시엔 불편했겠죠. 그러면 혹시 냉면 잘 드세요? 앞니로 잘 안 끊기지 않으세요? 라든지 혹시 사진 찍을 때 입이 좀 나와 보인다거나 사람들이 뚱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상시에 들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불편감이라든지 불만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맞아요. 저 진짜 총각김치 안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저 오징어 안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 사진 찍으면은 진짜 너무 맨날 이상하게 나와요. 저 입 툭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뚱하다 그래요.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한번 저랑 같이 보실까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치아를 더 유심히 볼 수 있게 집중도를 높입니다. 환자한테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게 할 때는 이제 설명을 쉽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활용하실 때도 최대한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사전에 익혀두셔가지고요.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냥 이렇게 뼈가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이 라인을 보시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어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의 길이보다 훨씬 뼈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환자가 볼 때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뼈를 심는 거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에는 계란으로 치면은 계란 껍데기 아래 하얗게 막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그럼 환자가 보통은 알죠,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막 같은 것들이 위에 있는데 뼈를 그냥 이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밑에서 그 막을 톡톡톡 쳐서 위로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 공간 사이 부분에다가 뼈를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치료 기술이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거는 요즘 쉬워요. 다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뭐 요즘에 어디 가나 이 정도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가격이 고가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멘트예요. 그래서 이 술식은 사실 저희 원장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술식은 사실 초보 원장님들은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임플란트 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큰 수술도 다 하십니다. 정말 잘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예시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환자가 뼈이식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무슨 예전에처럼 뭐 엉덩이 뼈를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어딘가 뼈를 이렇게 잘라서 넣거나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뼈이식은 이제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파우더가 나와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사실은 그렇게 힘드신 거는 별로 없다. 다만 술자가 이렇게 예민하게 해야 되는 술식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시죠.